여러분 아주 보험 이식을 8주일 동안 공부하게 될 이름이 안 나오네. 김사영입니다. 8주일 동안 이걸 공부하게 되는데, 요 기본서가 제 보험 이름의 실무죠. 요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는 27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은 보험 이름의 실무 1입니다. 8주일 동안 1장부터 20장까지 끝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끝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8주 안에 20장까지 다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수업 목적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 실 1의 이 2달 동안 1장에서 12장까지 진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실제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들의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실은 한 책에 안에 묶여져 있지만 이 내용은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인보험론에 해당이 돼요. 생명보험을 포함한 인보험론에 해당되는 작이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재산 및 배상 책임보험 영역에 대한 강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13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은 별도의 강의로 제가 약 4주 코스를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한 이름은 상품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의 원리가 뭐고, 그 생명보험의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재산 및 배상 책임보험이 어떤 분야고 거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상품들이 주로 있는가, 이 내용들이 13장에서 27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품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계리사 시험에 있어서 이 실에 대한 조망이 부족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이 책 안에 묶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이 실 1에서는 제가 1장에서 12장까지를 다룬다는 거. 근데 내용이 객관적으로서 챕터가 12챕터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 기초가 탄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즉시 이 실 2차를, 계리사 2차에 이 실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실에 이 실은 1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이 기초가 탄탄하다. 그럼 그 상태만으로도 이 실의 문제를 과락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따라서 이 비중이 더 높다는 거 여러분이 차고 옵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진도가 나갈 건데 우선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좀 봅시다. 텍스트 보면은 맨 앞에 여러분 개요 있죠? 개요를 좀 봅시다. 12장까지인데 이번 수업은 12장까지인데 1장에서 12개 챕터 중에서 2개 챕터, 즉 1장에서 2장까지가 리스크에 관련된 겁니다. 리스크에 관련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3장에 대해서는 보험의 기본 개념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있죠? 이것들은 보험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이라서 다룰 겁니다. 잠시만. 3장, 4장. 이렇게 묶는 게 더 낫겠네, 어떻게 보면. 3장에서는 보험의 본질, 보험의 기본 개념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4장에서는 보험의 각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보험 분야에 대한 맵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예. 그 다음에 5장, 6장이 나오는데 5장, 6장에서는 보험 계약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보험의 분야는 크게 인보험 분야와 그 다음에 재산 및 배상 책임보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인보험 분야라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명보험 영역입니다. 생명보험 산업이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 및 배상 책임보험 영역이라는 것은 손해보험, 우리나라로 치면은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5장, 6장에는 그 두 가지 영역 어디를 가든지 공통적인 사항들이 여기 나와요. 그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보험 경영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이쪽으로 합시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보험 경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출제되는 문제의 출제 방향을 봤을 때 이 보험 경영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요율 산정, 마케팅, 재보험. 작년에 재보험 문제 나왔었죠. 그러죠? 그 다음에 미경과 보험료 적립하는 거, 이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 보험회계 등등이 이 보험 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분야의 내용도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경영에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험 경영장이다. 자, 이렇게 해서 8주 안에 이 내용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내용은 보험 이론이 실무인데, 보면은, 자, 여기서 3장부터는 보험에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이랑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죠? 근데 전체 12개 챕터 가운데 2개 챕터가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러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보험 관련된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사상 및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마인드 사상에 대해서 이해가 결여된 상태로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저작물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오류가 존재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근데 그 오류의 결과, 그 오류가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이 되면, 규결이 되게 되면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보험을 연결시키는 그런 조망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론이, 본인의 주장이, 생각이 어디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보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리스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제 강의에서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M은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보험이라는 제도에, 보험이라는 의료 문화의 전체를 이 피라미드로 비교하자면은 리스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가장 하단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위에 걸 쌓을 수가 없어요.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가 조망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에 기반해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계속 뭐예요? 자석에 쇠가 와서 달라붙듯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기반하면 그 사상에 보험이라는 제도라는 쇠가 와서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험 이론이 계속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커져가는 겁니다. 영역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저는 1장, 2장을 다루는 이 초반부에 진도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가면서도 굉장히 더디게 나갑니다. 실제 뭐냐면 강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챕터로는 6분의 1이지만 이 시간적으로 6분의 1보다도 훨씬 큽니다. 실제 시간이. 여기에 쏟아부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목차를 좀 보세요. 자, 이 1장 보면 리스크의 본질 나오죠. 그러죠? 여기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는 리스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뒤에, 그 다음에 리스크의 분류가 나옵니다. 리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리스크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은요, 1장, 2장 역시, 빈출분해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세요, 한번. 그러죠?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1장, 2장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역시 리스크와 관련된 것이 보험 이론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은, 자, 1장 들어서 첫 번째 리스크의 개념, 리스크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있죠? 보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리스크에 대한 개념 정의나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제대로 된 이해나 지식이 없이는 보험이라는 제도와 보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보험 영역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학도 그렇고 재무관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이해를 알지 못하면은 그 이론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보험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 보험 관련된 이론을 이해할 수 없는가?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바로 보험의 근원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리스크가 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어때요? 이 리스크가 보험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보험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뭐 하려고 존재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보험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직 안 배워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리스크라는 것이 그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때요? 보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리스크라는 아직 모르는 그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그 리스크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고 존재하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어때요? 리스크와 보험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보험 이론을 이해할 수 없고 보험 산업을 이해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이론을 전개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제도를 서로 만들어내거나 개선시키거나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1장에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여기 왔지만, 가장 먼저 리스크를 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리스크가 도대체 뭔가? 내가 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 이론을 잘 해가지고 이 실화에 합격해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리스크가 뭐냐는 겁니다. What is risk라는 거죠. 리스크가 뭐냐? 그렇게 중요한 리스크 개념이 뭐냐? 이놈을 알지 못하면 보험을 모른다는데.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그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학문 분야마다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테마하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아직 통합된 단일한 정의는 아직까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리스크를 알아야지만 이 보험을 이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리스크의 정의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통합된 정의가. 그렇죠? 첫 번째, 보험에 대해서 보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막힙니다. 가장 먼저. 그런데가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보험을 이해하는데, 리스크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마다 틀리고, 같은 학문 분야 이내에서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리스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A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게 틀리고,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B라는 학자는 A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리스크, 그러면 리스크 A로 합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B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리스크는 리스크 B. 이렇게 주장하고, C라는 학자는 리스크 C다. 이렇게 주장하고.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학자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리스크를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뭐냐면 정의가 굉장히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의한 사람. 리스크를 이런 사람들 존재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걸 오류를 수정해 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이해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에 부딪혀요. 자, 그러면은 다 들리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가? 그렇진 않아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리스크가 다르긴 다르지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게 뭐라죠?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나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마다 리스크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은 A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리스크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 RA다 그러면 어때요? B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리스크 개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RB. C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리스크 개념은 RC 해가지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말은 자기 이름대로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있잖아요. 자기 감흥대로 리스크를 아무 생각 없이 정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뭐냐? 요건 여전히 밖에 있는 겁니다. 학자들하고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 이런 오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 못해요. 이런 주장들이 학자들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한 거죠. 아니면 부족이 있던가. 자, 이 뭐냐면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A건 B건 C건 간에 다 같이 공통적인 부분인 요 놈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 놈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 간의 리스크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각각 틀려서 리스크를 정의할 수 없지만,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어때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리스크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가 주장하다면은 거기에는 그 학자들 간의 공통적인 분야 이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 리스크의 정수고 본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저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분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 세 분이 다 똑같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그 뭐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스크의 본질이고 고유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죠? 그렇다면 어때요? 만약 이것이 리스크의 고유한 속성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라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되겠지. 이게 뭔지. 그죠? 이게 뭐냐? 이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학자들마다 리스크에 대한 개념적이나 이해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든 학자들은 다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이걸 핵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리스크를 언급할 때는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꼭꼭꼭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 불확실성이 실은 리스크의 본질이고, 리스크의 핵심적인 거고, 따라서 어때요? 리스크의 개념 정의는 이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죠? 이걸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리스크 관리학자와 사례 하나 드릴게요. 자, 리스크 관리학자와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틀려요. 그게 서로 간에. 교재에도 나와있다시피 어때요? 예.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이거 무리를 묻히면은 글이 더 잘 써져요. 저 사람 웬 삽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유난히 깔끔하고 막 병적 기질이 있어서 닦는데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물 묻혀놓으면 잘 써지거든요. 자, 리스크 학자들 중에서 우리는 리스크를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정의를 낼 수 있다고까지 했어. 그렇죠? 그러면 조금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이걸 파악했을 거예요.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엄밀하게 보면은 여기 나눠질 수도 있나 보구나. 왜냐면 이게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스크 관리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냐? 리스크는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정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현재, P는 현재, 프레젠트의 그 약자입니다. 현재 하나의 액션이 발생해요. 그죠? 어떤 액션이나 이 액션이라는 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뭔 무슨 활동이 있고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럼 이 액션의 결과한 미래는 어때요? 여기서 어떤 리스판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리스판스는 다른 말로 뭐예요? 아웃컴일 수도 있어요. 결과. 그렇죠? 이 결과 뭐냐면 이것은 어떤 아웃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때요? 리스크가 지칭하는 상황은 하나의 특정한 행동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반응이나 아웃컴들이 뭐요? 요걸 갤 수 있잖아요. N, R, O로 합시다. 요게 뭐요? 요게 둘 이상인 상황을 가리킨다. 미래가 변동적이죠. 가변적인 거. 무슨 알겠죠? 하나의 행동이나 하나의 행동의 결과 나타낼 수 있는 미래의 상황들, 미래의 결과들이 어때요? 딱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경우. 두 개 이상이 뭐예요?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은 이 행동의 결과 요 A가 될 수 있고, 자 봅시다. 1 가지식으로 2 두두두두 해가지고 요게 N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미래의 결과들이 어때요? 예.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경우가 어때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란 말이 실은 뭡니까? 변동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래는. 다른 말로 뭐예요? 미래가 not fixed.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가. 알겠죠? 요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가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게 뭐냐?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다. Not fixed.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뭐예요? uncertain하다. 그죠?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variable하다. 변동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 상황이, 우리가 미래 예측할 때 1이 될 수도 있고, 2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변수잖아요. 그죠? 함수 관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함수 관계. y는 2x 플러스 1. x가 만약 1이 났다. 그러면 y는 딱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함수 관계가 아니죠. 다른 말로는 확률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플럭슈에이팅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한다. 파도 친다는 거, 미래 결과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리스크를 한다. 다른 말로 리스크가 지칭한 상황은 미래의 결과가 딱 정해지지 않은 것, 딱 하나이지 않은 것. 그렇죠? Not fixed. 미래 결과가 딱 뭐예요? 미래 결과가 아웃컴이 and 아웃컴이 요게 딱 이럴 경우는 어때요? 이 상황은 정반대겠죠, 이거하고. 그죠? 그죠? fixed. 그죠? certain. 그죠? 여기 되겠죠?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리스크는 미래의 상황이 가변적인 상황, 하나의 행동, 행위 결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두 개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게 리스크다. 이렇게 딱 리스크를 뭐냐면은 확정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뭐냐? uncertainty. 불확실성은 바로 뭐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 그런 상황에 인간이, 사람이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죠. 뭔가가 불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이 uncertainty는 그거라는 겁니다. 리스크에 인간이 직면했을 때 인간의 마음속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이 미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그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확신할 수 없으면 반드시 거기는 의심이 따릅니다. 이래 상황이 뭐냐면 그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래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네. 뭐예요? 의심을 갖게 되죠. 마음 안에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을 합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재에서 아까 봤다시피 이 학자가 주장을 하든지 B가 주장을 하든지 C가 주장하든지 공통점이 뭐예요? 그게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 했죠. 그래서 어때요? 리스크를,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즉 심지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개념 정의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리스크의 정의는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루어집니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어떤 학자는 분명히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했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이 두 개는 구분 하나만 합니다. 우리 현상 체험적으로. 왜요? 사람은 있잖아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결과들이, 아웃컴이 이 둘 이상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불확실성이, uncertainty가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꾸로 돌려볼까요? 앞으로 뒤집으나 뒤로 뒤집으나 똑같다. 그럼 같은 걸 본 게 좋죠, 그렇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 여기서 어때요? 뭔가 확신을 할 수 없고 퀘션 마크가 들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미래, 하나의 행위 결과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인 상황, 즉 리스크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있어요. 리스크와 불확실성 두 개로 꾹 뚜렷하게 구분하지만 있잖아요. 그것은 엄밀하게 그냥 이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학자들의 주장을 따를지라도 어때요? 거기는 반드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예, 불확실한 상황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한 가지 경제학자들이 뭐냐면은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다 적으셨죠? 지워도 되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한 번씩 다들 맞춰보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냐면 어떤 상황이 내가 모든 하나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 미래 가능한 상황이 둘 이상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어요. 여러분이 내년 1차가 내년 3월이나요? 4월요. 1차를 볼 필요가 없어서. 내가 뭐냐면 1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하나의 액션이죠. 그 액션의 결과 발생 가능한 뭐냐면 결과는 어때요? 딱 하나 나요? 아니면 둘 이상이 나요? 그죠? 이 이상이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여러분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리스크에 여러분 직면해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그죠? 내가 합격을 할까? 난 합격해. 그러면 어때요? 상도면 의심되기 시작하냐. 진짜 그럴까? 안 되면 어떨 건데? 뭐 이래서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직면하는 리스크입니다. 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모든 게 다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있잖아요. 마음과 두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리스크가 겹쳐진 상황과 대상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게 있어요. 직면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거의 두뇌 에너지, 마음 에너지를 쓰질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내일 아침이 밝았을 때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뜰지. 정해서 딱 하나잖아요. 픽스돼 있죠. 거기서 신경을 써야 안 했어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안 뜨고 서쪽에서 뜨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남쪽에서 뜨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안 하잖아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의 관련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우리의 사망 여부입니다. 앞으로 죽어 안 죽어? 죽지, 그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 바보입니다. 이거 죽어 안 죽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픽스드 돼 있죠. 우리의 장래, 죽음과 관련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냥 경우에서 둘 이상이 아니에요. 딱 하나 픽스드.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죽음이다. 너무 가혹하나요? 살아보려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확실한 정의죠. 우리가 거슬릴 수 없죠. 그렇죠? 가변적이지 않죠. 여기서 논외로 쳐버립니다. 더 이상 고민을. 심지어는 그게 있잖아요. 픽스드 돼 있으면은, 그게 정말 우리가 변경시키면 고정되고 확정적이면은, 설령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죠? 받아들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뭐냐면 지나치게 뛰어난 천재거나 또라이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아주 무리한 일을 많이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피해를 주거든요. 대표적인 진시황한테. 안 죽어버리고 정해져 있는데 안 죽으려고 경우의 수를 뭐냐면 2개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걔가. 억지로. 걔란다. 그분이. 그러다가 애꿎은 남녀가 얼마나 많이 고향 땅을 따라 죽었어요. 그잖아요. 막 3,000명 어디 가서 불러서 먼 데까지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죽이겠다. 가지고 집 나가지고 안 돌아버리잖아요. 왜? 블루투를 못 찾으니까. 그죠?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하는 모든 대상은 다 리스크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가장 신경 썼던 상황은 뭐야? 입시죠. 그 역시 리스크. 대학교 들어오는데 가장 근심되는 건 취직이죠. 그것도 리스크. 되냐 안 되냐. 평소 2개잖아요.
그래서 되더라도 어디 되느냐. 그지? 고민해서 죽겠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의식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경우의 수가 두 개인 취직의 문을 경우의 수 하나로 픽스시키려고 했잖아. 머리 쓰다 보니까 뭐라게 된 거. 계속 좀 이런 거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리스크 관리 뭐냐면은 사상으로 분해해서 보면요. 특정한 사람의 심리, 미래 행동까지 거의 확실하게 예측이 됩니다. 모르니까 있잖아요. 모르니까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알고 나면은 리스크를 상당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은 여기서 줄이고 두 번째 경제학자들이 뭐냐면 정의하면 경제학자들도 나름대로 뭐냐면 리스크를 정의를 해요. 그럼 왜 뭐냐면은 보험 관련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데 뭐 리스크 관리학자도 가고 뭐 경제학자도 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스크 학자들의 뭐냐면은 주장을 도이시안처럼 이야기하는 말이 안 되죠. 첫 번째, 그죠? 그럼 두 번째, 보험 이론은 경제 이론에 기반해서 전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973년부터 보험 이론을 경제 이론에 기반해서 정립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로 인해서 뭐냐면은 보험 쪽에는 새로 등장 국제적으로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제네바 페이퍼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위스에서 발간이 되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뭐냐면 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알아야지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경제학자들도 액션에서 뭐냐면은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관리학자하고. 자,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리스크는 뭐냐?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냐? 이건 엄밀한 겁니다. 엄밀한 정의.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뭐냐면은 자극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해요. 이 행동의 결과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결과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탐색이 돼가지고 확실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동전을 던질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물론 뭐냐면은 동전에서 모래사장에서 던진 건 아니고 모래사장 꼽힐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꼽힐 수 있으니까. 그냥 뭐냐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동전을 던질 때.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럼 머릿속에 나서 실제로 안 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런 경우. 하나 행동이 발생했을 때 미래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지. 경우의 수. 그렇지. 다른 걸로 결과입니다. outcome. 그죠? 발생하는 결과들이 예,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때요? 첫 번째, 아주 확실하게 알려줬을 경우. 네. 알려졌는데 어때요? 이게 완전 확실하게. 맞나? 서튼니? 맞나요? 그러겠죠. 앞면점이 확실히 알려졌어요. 그래서 리스크, 그죠? 이런 경우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또, 근데, 자, 경우의 수들이 확실히 알려졌는데 여기서 또 파생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각 경우의 수에 대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each outcome에다 뭐예요? 확률. 각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한 확률이 또 명확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경제적으로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피를 하나 더 쓸게요. 그죠? 이건 동급이 아니라 이건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뭘 의미했죠? 그죠? 맞아요. each outcomes가, 예. 각 결과들의 확률이 밑에 쓸게요. 완벽하게 알려진 경우가 있겠죠.
그 역시 동전에 뭐냐면 동전돈인 거죠. 그죠? 경우에서 앞면이냐 뒷면이냐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건 무작위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요. 50%다.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죠? 요런 상황에, 그죠? 요 상황에 있겠죠. 두 번째는 어때요? 경우의 수는 알려져 있는데 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확률이 어때요? 명확하게 안 알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충 하는데 이게 퍼펙트하지 않은 거예요. 이 확률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어때요? 알더라도 not perfect해요. 예. 이런 경우는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경우의 수는 알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 확률이 그 확률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랜덤하게 딱 뽑은 뒤에 있잖아요. 수심 5m의 강물에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 경우의 수는 살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요. 확률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왜? 이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지, 뭐냐면 수영을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학생을 뭐냐면 한강에 집어 던졌을 때 살 확률이 얼마고, 응? 죽을 확률이 얼마고,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알기는 어느 정도 계산하는데 아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알지만 확률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어때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상황에서 요게 첫 번째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 케이스는 어때요? 하나의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뒤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 있죠? 그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여기에는 확실히 알려졌죠. 그렇죠? unknown. 경우의 수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거죠. 실은 방사능 캡슐을 지금 동쪽 일본 분들이 지금 계속 그걸 먹고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그 방사능 캡슐을 계속 먹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그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죠? 경우의 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예. 확률이라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의는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그죠? 발생하는 그 경우의 수 상대적 빈도수를 말하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따라서 어때요? 당연히 이 결과 확률도 계산할 수 없죠. 그죠? 경제학자는 상황을 어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죠. 네. 하나의 행동의 결과 미래에 발생한 뭐냐면은 사건들에 있어서 그러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리스크예요. 그죠? 이 중에 일부는 리스크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 일부는 불확실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구분하면 돼. 어떤 게 리스크일까요? 헷갈리시겠어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리스크는 그겁니다. 사건의 결과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들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완벽하게 이 확률 역시 알려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뭔가 잘 모르는 게 들어있죠. 그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uncertainty라고 합니다. 이걸 가만히 들으면 어때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이 세계, 현실 세계 존재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가 확실히 알려져 있고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이 아주 퍼펙트하게 이상적으로 계속 알려지는 거.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아까 실은 제가 동전론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머릿속에 이데아적인 사고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 안 그래요? 동전의
왜냐면 단면이 앞뒤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동면에게, 측면에게 원에 해당하는 밖에 해당하는 법 있잖아요. 이것도 다 균등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걸 던지는 사람이 정말 확률적으로 이상적으로 랜덤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 던져야 돼요. 그 기계든 생체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요게 떨어진 바닥 또한 균등해야 되죠. 이게 물리적으로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물건 또한 미세 단위 안에서 끊임없이 변동을 해요. 제 동생이 물리학 박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할 때 재밌더라고요. 물리학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한테 확률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물질이 원자단, 분자단일 때 어떤 특정,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자단이, 분자단일 때 이들이 끊임없이 뭐냐면은 움직인대요. 자리나 위치를 바꾼대요. 근데 요놈이 가면 어디서 위치할지는 그거 아무도 몰라요. 랜덤, 확률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따라서 이러한 뭐냐면 상황은 우리 현실적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존재해요? 페이퍼상에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일 있잖아요. 말 그대로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제 안에서만 존재해요. 동전 던지기를 한다. 조건이 뭐야? 동전 앞면만 뒷면이 있다. 동전이 세상에 두 명만 있는 동전만 있으라면 없잖아요. 누군가 정육면체 동전도 많을 수 있잖아. 조건 딱 주잖아요. 동전은 두 명만 있는 동전이다. 그지? 그러면 각 확률은 똑같다. 이렇게 전제를 주잖아요. 페이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안들이나 문제는 어때요? 실은 이 상황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는 요게 아니라 요거 불확실성을 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어때요? 경제학들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어때요? 그냥 리스크 그러면 경제학서를 다 보세요. 이론서들. 그냥 uncertainty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그럴 겁니다. 이야기되죠. 경제학자들 이어서 이러한 같은 특성 때문에 리스크는 어때요? 요놈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라는 사람은 리스크학자, B라는 사람은 뭐예요? 뭐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C라는 사람은 뭐 보험학자, 인슈런스.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그랬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요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랜덤하게 정의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랜덤. 이거 뭐냐면 뭐 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명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자기 나름대로 뭐 리스크 정의를 랜덤을 내린다 그랬죠. 이 사람이 내린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내리는 리스크 정의는 이게 아니라 리스크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자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불확실한 것과 위험한 것과. 불확실한 건 있잖아요. 그게 좋든 싫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미래 상황 결과를 확실하게 내가 뚜렷하게 알 수 없는, 확정질 수 없는 상황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과와 배를 무차별하게 똑같이 좋아해요. 지금 과일을 먹고 싶어. 사과를 먹든 뭐냐면 배를 먹든 차별이 없습니다. 난 어떤 하나 먹고 싶어. 같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사과를 있잖아요. 박스 안에 집어넣고 구멍을 뚫어서 사과와 배를 뭐냐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데 여러분한테 집어넣어서 처음에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를 주울지 배를 주울지는 알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사과를 집든 배를 집든 거기에 뭐냐면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이게 있나요? 사과를 집어도 좋고 배를 줘도 좋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도 역시 리스크가 있는 거는 불확실한 거 있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결과가 내게 이로운지 내게 해로운지 상관없이 미래의 결과가 어때요? 둘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보지 못한다면은 꼭 집어낼 수 없으면 어때요? 거기는 리스크가 그 상황을 얽혀서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 불확실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대요? 리스크 그러면 일단 뭐냐면은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세대이기 때문에 아니나? 워크래프트 세대나? 어쨌든 스타 하잖아요. 그잖아요? 울트라 리스크에 전념됐기 때문에 리스크 하면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리스크 하면 불안해. 이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뭐냐면은 안목을 오도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게임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돼.
알겠죠? 너무 괴변인데, 이거? 예. 리스크 하면 막 어떤 위험, 데인저러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 때 3장인가 챕터를 딱 보면 리스크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1학년 때 리스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 정규 교과서에. 보면 리스크 딱 해가지고, 그전에 데인저만 나오잖아. 그죠? 리스크 딱 나온 다음에 동의어, 데인저, 그 다음에 하자드, 페일을 딱 나오잖아. 우리나라 말로 위험스러운. 여기에 여러분이 딱 덮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때요? 텍스트에서 리스크가 딱 나오니까 어때요? 직방 고등학교 교육과 진짜 강력해요. 조기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기교육 한 번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 그죠? 한 번 잘하게 되면 일생적으로 도움이 되고. 리스크가 딱 나오니까 어때요? 바로 번역을, 위험. 아니에요. 리스크는 위험한 상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에만 해당이 돼요, 위험은. 미래의 상황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어요. 이 점은 리스크가 같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하나가 더 곁들여져야지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위험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어요. 미래의 상황이 아직 곁들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미래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해로운 쪽으로 뭐예요? 진행될 확률, 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가리켜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칼을 갖다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칼은 누굴 찌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때요? 이 칼을 들고 있으면 누구를 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합니다. 아직 not fixed. 하지만 어때요? 요놈의 결과가 미래의 불리한 쪽으로 연계성이 훨씬 높을 때 그 물건을 리스크, 즉 죄송합니다. 위험하다.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상황도 그래요. 그럼 주가가 다 막 곤두박질 있는데 막 나는 용과를 통보라고 막 있잖아. 이건 뭐 내일 이게 반등할까 하면서 막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 모르죠. 그러다가 내일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리스 그 총리가 할까 해서 이리저리 하잖아. 그잖아. 갑자기 유로에서 프랑스하고 뭐냐면은 사르코지하고 메르켈 총리가 만나서 그리스를 돕기로 약속을 했다. 주가가 확 반등했잖아요. 근데 뒤에 뭐냐면 그 그리스 총리 이름이 뭐지?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랬죠. 주식 살 때 늦었구나 이미. 그 전에 살 걸. 사르코지하고 메르켈하고 둘이 눈빛 교환을 웃을 때 이걸 예측했어야 되는데. 이게 못했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리스 총리 뭐라 했어요? 국민 투표를 시작했다. 유로존에서도 탈퇴할 것도 가겠다. 이렇게 툭 버리잖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국민 투표 결정하니까 어때? 이제 주식은 곤두박질 세게는 떨어지기만 남았겠다 했는데 이틀인가 3일 뒤에 뭐라 해요? 안 하겠다. 또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의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어때요? 실은 뭐니까 미래가 확실히 딸지 안 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이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건 위험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뒤에 말했지만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위험, 데인저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 뭐가 가미되냐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가미되는 거예요. 미래의 결과는 아주 확정되지 않고 가변적이지만 어때요?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개진될 만하면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상당 수준 이상 갖추어졌을 때 그때서 배웠었대요. 위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어때요? 리스크를 위험으로 변형해버리면 엄청난 오도를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보면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그랬지, 보면 위험한 걸 관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위험한 걸 보내버리면 인식해보면 어때요? 보면 위험한 것을 보면 관리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보험도 위험한 걸 싫어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보험도 위험한 걸 싫어요. 자기 보험상품기관은 자기 회사의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해놓고 이 사람이 옥상에 난간을 걷는다. 그걸 하면 보험사가 화들짝 놀랍니다. 옥상을 걷는다고 떨어졌나요? 아직 안 죽었어. 안 떨어졌어. 떨어지지 않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옥상 난간에서 걷는다고 해서 이쪽이
뭐냐면은 인도, 이쪽이 옥상, 그러면 이 난간에서 걷는다. 꼭 왼쪽으로만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 있지. 그죠? 모르잖아요. 그지? 꼭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살 수 있지. 그치? 넌 들었어. 세계 있대. 막 10몇 층에서 얘가 떨어졌는데, 상처 많이 입었대. 살았대. 얘한테 물어봤대. 너 왜,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때, 날개 달린 뭐가 이렇게 딱 잡아줬대. 제 생각에는, 새가 되기를 희망하는 닭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나는 연습하다가 얘를 이렇게 받았나봐.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미래는 아직 딱 픽스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안 해줍니다. 보험도 싫어요. 예. 손실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인, 중화가 되어 있는, 예.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을 보험에서는 선호합니다. 알겠죠?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 보험에서 질병만 과도시 안 싫어합니다. 그걸 알고만 이실직고 하게 하잖아요.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잖아요. 물어보죠. 보험계약 체결은 저도 몇 번 그랬지만, 아픈 적 있냐? 병원에 간 적이 있냐? 물어보는데 왜 그러겠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니네 집에 있잖아요. 부모,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물어봅니다. 암 걸린 적 있냐? 왜 그러겠어요? 암 걸릴 가능성이 얼마큼 되는지 계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높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럼 정부가 무서워서 거절을 못 하겠죠. 그럼 어때요? 그게 발견되면 보험료율을 올려버립니다. 항상 보험에서는 어때요? 위험을, 데인저러스한 것을 상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균형을 맞춰서. 중화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직 너는 다치고 죽지 않았는데 죽을 가능성이 높고 다칠 가능성이 높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방법은 보험에서는 가장 원하는 건 리젝트죠. 가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입시켜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보험료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손실 확률에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위험한 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보험은 위험한 걸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험도. 그런데 단지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좋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키 산맥에서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로키 산맥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로키 산맥 등성에 이렇게 하면 산이라면 확실히 알겠는데, 자, 그럼 여기 로키 산맥 여기 있잖아요. 능선에 소나무가 이걸 자라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 로키산 높으니까 설이나 이슬이 내리겠죠, 그죠? 이슬이 맺혀요. 그럼 여기 뭐냐면은 물방울이 있어서 언젠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여기 3D가 아니어서 제가 보여줬었는데 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때요? 같은 나무 끝에 떨어지면 물방울이 바람이 어디로 부냐에 따라서 어때요? 한 번에 일로 툭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바람이 일으면 이쪽 산면에 떨어질 수 있죠. 이 미세한 차이지만 있잖아요. 하나의 물방울은 콜로라도 강이 되고 하나의 물방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강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미국서의 태평양으로 가고 이건 대서양으로 나가는. 예. 이게 여러분이 리스크에 대한 개념인식이 약간의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뭐냐면은 실무에 가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개선시키기 어렵게 돼버리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지구 판매 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위험한 것을 뭐냐면 보험이 관리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만 찾아가서 보험상 판매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보험을 더 잘 사. 보험 필요가 크니까 그러잖아요? 보험에서 손실은 누적이 되는 거죠. 예. 보험이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리스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어때요? 보험 경영, 보험 요율 산정, 그리고 어때요? 보험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보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와 같은 이유에서 리스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 뭐냐면은 현실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리스크와 위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째 시간은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지금까지 제가 사다리를 이어서 다 이어줬습니다. 그렇죠?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지 뭐예요? 위험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리스크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객관적인 실체로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뭐냐면 리스크의 개념은 있잖아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뉴트럴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리스크는 있잖아요.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good or bad가 없어요. 가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뭐냐면은 value 뉴트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위험은 뭡니까? 이건 뭐야? 이건 배드야, 배드. 안 좋아. 여러분, 위험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말아야 되고, 위험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서는 안 돼요. 막 맨날 친구가 도박 좋아해. 그러니까, 친구니까, 의리니까, 정신 나간 겁니다. 그죠? 위험은 있잖아요. 배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경영 경제 배웠죠. 그렇죠?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되면 가치가 보상이 따릅니다.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 따르죠. 하지만 어때요? 위험을 테이킹하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망할 짓 자기가 했는데 위험을 따른 것은 징계가 따르겠죠. 후회가 따르겠죠. 보상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의된 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정의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는 거기에는 뭐요? 같이 중립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항상 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각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논리가 확대되어서 모든 제도나 수식이 다 성립이 돼요. 네. 이다진 관점에서 알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 딱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딱 50분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